제가 총체적인 부분에서 정비사업 파트로 본다면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과도한 기부 체납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의 이익이 줄어듭니다. 즉 위로 올려주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땅에 대한 부준성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우리 실사용 대지 면적을 확보하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신속통합 기획 방식은 행정적인 부분에서 각종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합심의해서 절차적인 간소화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모든 부분에서 사업 계획이 바뀌거나 주민들에게 금전을 수반하는 비용은 반드시 어디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정비사업은요, 대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요, 총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배가 되면 이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한 가지 여러분도 하셔야 될 게, 용적률 상향은요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저희가 뭐냐, 조합원들이 4,000명이 있는데 일반 분양을 다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재건축에서 제일 고민되는 게 뭘까요? 초과 이익 환수제도 있습니다.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향후에 집을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되잖아요. 근데 이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옛날 국법에는 추진위부터 관리처분 때까지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처분 때 초과이익 환수제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저희 잠실에 있는 우성아파트 1차, 2차, 3차 저희가 입찰 들어갔을 때도 대다수 분들이 뭐냐, 야, 우리는 입지가 좋아서 재건축 빨리 안 해도 돼. 하지만 너무 과도한 세금이라든지 부담은 싫어. 그래서 현재 조합원 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1대1 재건축을 하자는 트렌드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한번 고려해 본 부분이 뭐냐면, 용적률 안에서 일반 분양에 대한 증가가 많지 않더라도요, 최대한 조합원들의 주거 전용 면적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모색해 보시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재건축을 해보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1번이요. 주민분들이, 소유자분들이 단합이 돼야 돼요. 파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벌이 커져버리면 진짜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최대한 파벌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기부 체납하는 비율을 좀 일단은 낮춰야겠고요. 자, 두 번째 보셔야 될 거 뭐냐? 보시는 것처럼 실사용 대지 면적에서 우리가 실제로 다음에 제가 강의해드릴 내용은 저희들이 뭡니까? 소유자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내 강치부에 대한 감정가가 얼마인데, 향후에 새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내 분양가가 얼마고, 그리고 향후에 추가 부담할 금액이 얼마인지만 아시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기부 체납을 많이 한 상태에서 높이 올라가는 이 친구들의 분양가와 일반 분양 개수는 증가하지 않더라도 전체 우리 사업구역 내에서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주거 전용 면적을 좀 증폭해서 할 수 있는 그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그래요. 어디 가도 다들 본인이 거주하신 데 위치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제가 압구정은 거의 사실상 처음 와봤어요. 부산 사람이어서. 하지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위치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거는 계량적인 수치예요. 용적률과 연면적과 공사비에 대한 계량적 수치를 얘기했는데, 정말 조합원님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 이 아파트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진짜 가치 있고 차별화되어 있는 아파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비계량적인 이익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재건축에 의한 수치보다는 이 아파트가 만들어질 때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먼저 조합원님한테는 더 큰 이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이 만들어지는 자체는 저는 이 구역에서는 아니라고 봐져요. 그러면 임대주택에 대해서 만들지 않았으면은 수익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들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지하 부분을 활용해서
그 명품 스트리트 상가를 만들어서 그 분양에 대한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다른 부가적인 부분을 만들어야지 이 비계량적인 우리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고 심각한 부분이 뭡니까? 압구정과 성수동, 그 성수까지 연결되는 보행교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상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봐지지만 제가 어디 가봐도 대다수가 뭡니까? 아파트 내에 이 특화 상품을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아파트의 가치를 올리는 거 봐서도 이게 외부와 연결되는 부분은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건 아니겠나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대다수 이렇게 위치 좋은 곳에 가기 없는데요. 위치가 안 좋은 곳에는 지금 공사비가요 600만 원 하다가 800만 원 증가되는 바람에 비례율이 105% 받고 이사를 나갔어요. 이주를 나갔어요. 근데 공사비가 600만 원 하는 부분이 800만에서 850만 하니까 비례율이 어떻게 됩니까? 28%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집은 철거돼서 없는데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행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앞으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수치는 2,500은 더 커질 수가 있고 커진 만큼 주민들에게 부담이 증가된다는 부분이고 어찌 보면요. 여러분 어떤 결과 나옵니까? 야, 내가 이 아파트를 30억 주고 비싸게 했는데 추가 부담금이 0원인 줄 알았는데 4억이네? 4억에서 8억 되네? 오늘 10억 되면요. 굳이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 새 아파트를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50억 두고 다른 데 가서 사는 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 정말 제가 정비 사업을 해보니까요.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가 인허가를 받는 과정인데 그 사이에 공사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정말 이 보행교에 대해서 들어가는 실제적인 공사비는 지금보다 이거보다 더 클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뭡니까? 준주거지에 대한 부분도 그래요. 기본적으로 준주거지에서 좀 상향을 하는 것도 있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준주거로 바꾸면서 아파트가 좀 들어오기 힘들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만약에 그 부지에 우리가 조합원님들이랑 압구정역 쪽에 붙어있는 그쪽에다가 상가를 지어서 판매했다고 하면은 그 평당 가치는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평당 2억이 아닌 4억, 5억도 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준주거지라는 부분이 뭐 어떤 누구에 의한 특혜는 아니지만은 한 번 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그겁니다. 왜 이 좋은 위치에다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지 않고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정비구역이나 정비계획안이 없이 왜 자꾸 지상에 있는 거를 먼저 그릴까라는 부분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